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HK유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HK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생 때 연애 경험, 사회 경험 없이 공대에서 주구장창 공부만 하다가 대기업 다니고 이상한 여자를 걸을 안목이 안 돼서 여자 요구대로 무리하게 대출받다 노예 생사하는 게 폭탄전자남입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 다닌다고 시야가 넓은 건 아닌 듯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퐁퐁남 모르신 분은 없죠?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뭐 설거지남, 퐁퐁남, 퐁탄시티 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참고로 웃긴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HK누님도 같은 기업에 다닌 사람이에요. 같은 기업. 그러니까 HK누님도 이런 걸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본 적은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본 거예요. 아,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얘기구나. 실제로는 더 심하구나. 에이, 이거 아니겠지. 그냥 특정 기업 마음에 안 드니까 펌하려고 얘기했지. 그 사람들이 뭘 한다 그래 라고 했는데 내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구나. 아, 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맞죠? HKD님 또 불과 한 1년 전까지는 에이, 그냥 여기 회사 까내리려고 자기도 못 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부러워서 그러겠지. 아니면 실제로 가보면 에이, 다르겠지. 지들이 모르면서 뭘 함부로 뭐 퐁퐁이니 퐁탄이니 그런 말 왜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막상 그런 사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좀 되는구나. 예. 네. 같은 기업 종사자 아닙니까? 말로만 낭설로 받아들였던 네. 그 설거지론 그리고 퐁퐁남 그리고 퐁퐁남이 등장하는 퐁퐁시티의 이 대표격인 퐁탄시티가 실제로 일하면서 돈이 존재하는 말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구나 이 말입니다. 네. 오늘도 봤겠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도 봤겠죠.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퐁퐁남은 뭐고 퐁퐁시티는 뭐고 퐁탄시티는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퐁퐁남은 뭐냐 하면 설거지론에 나온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설거지 아시잖아요. 설거지 왜 보면 우리가 음식 먹고 이제 음식물 묻은 그 접시랑 그릇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자로 표현합니다. 여자. 네. 이게 뭐냐 하면 약간 접시랑 이제 그릇을 여자로 표현하는 거야.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먹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자가 연애 때 자기가 이쁠 때 젊을 때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하다가 나이 차고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곤란해지니까 어떤 사람 만나냐? 공부 열심히 하고 대기업 다니는데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 여자 모르는 사람. 순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낚아서 결혼한다. 그럼 남자가 퐁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릇에 음식 담기고 이제 찌꺼기 묻은 그런 접시를 퐁퐁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퐁퐁을 그렇게 해서 결혼한 남자를 퐁퐁남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퐁퐁시티라 부르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퐁퐁시티 중에 하나가 퐁탄시티. 예.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 예. 왜냐?
동탄에 전자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전자회사가 대부분 공대생, 엔지니어 중심 회사이기 때문에 공생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HK주님 한번 물어볼게요. 저렇게 사는 게 어때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안 듭니까? 이분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똑같은 기업에 근무를 하는데 저런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설거지랑 퐁퐁남 이런 스타일을 가진 직원들의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 다뤘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안 간대요. 결혼을 하셨는데 집에 안 간대.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싶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신혼이고 하면 집에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 뭐냐 하면 뭐 남자가 뭐 먹여 살린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서로 와이프하고 뭐 잘 챙기고 와이프가 뭐 내조 잘하고 애 잘 키우고 하면 뭐 외벌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집에 안 들어가 신혼인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일을 막 죽어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HK님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HK님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니 결혼하셨고 이제 신혼생활 하실 텐데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시면 그 제주씨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일이 좋대요. 일이 좋으면 결혼을 왜 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에 적당히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새벽까지 일한대. 새벽까지. 아니면 집에서 그날 집에 안 들어간 날도 있대요. 이게. 왜냐 그 회사 안에 이제 숙취실하고 이제 나름 이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해놓다 보니까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는 거냐 말이야 도대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 어떤 그 결혼하신 분의 어떤 그 집안 사정, 그 두 분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뭐 사정이 있겠죠 뭐. 근데 이거는 뭐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도 문제가 있어요. 남자분도. 예. 근데 앞으로 이런 결혼이 잘 안 일어나겠죠. 이런 결혼이 점점 안 일어나겠죠. 저렇게 남자를 이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고생 안 하고 살려는 여자도 잘못이 있겠지만 저걸 기꺼이 안고 살겠다는 남자도 잘못이 있어. 왜냐하면 충분히 구별하려면 구별할 수 있단 말이야. 저런 결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HK님이 봤을 때 그런 거잖아. 아무리 내가 뭐 연애하는 거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런 결혼은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 옆에서 봤을 때 좀 고개가 절레절레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아니, 저런다고 뭐 회사에 정년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회사에 뭐 상무 전무까지 다는 것도 아니잖아. 예. 어차피 때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때 되면.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잖아. 삼성이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경쟁도 치열하고 생존하기 좀 빡신 곳입니다. 예. 삼성은 아시겠지만 정년 보장이 생산직도 안 되는 곳이에요. 거의 모든 분야가 안 됩니다. 진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아무리 저렇게 쇠가 빠지기라도 자기가 뭔가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와야 돼요.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주말까지 나와가지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알아야 돼. 뭐냐면 HK님한테 얘기하신 게
세상의 어떤 사는 지혜나 어떤 그 세상을 파악한 능력 이런 것들은 학벌하고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시야가 좁은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학문적으로 깊이는 있겠지만 그만큼 세상과 어떻게 보면 넓은 견해는 쌓지 못했잖아요. 여기 대기업 같은 게 특히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공대에서 뭐 연구실이나 아니면 학과 이제 사무실 이런 데서만 이제 전공 배우고 그러다가 뭐 석사까지 나와가지고 연구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 본인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 옵션이죠. 왜냐하면 HK님도 아시겠죠. 공부 열심히 하고 저런 기업 들어가 돈 날려먹는 사람 날려먹고 결혼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고 투자 같은 거 해서 날려먹는 사람 날려먹는단 말이야.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기업을 들어와서 좀 더 나은 보수를 받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저 회사에서 뭐 때가 되면 일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나름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모르겠어. 그 생각이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이제 시간이 돼봐야 알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땐 틀린 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예, 그분들이 어떤 그런 삶의 마인드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상하는 거랑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남자분들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뭐 내가 연애 경험 없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고 여자도 있잖아. 내가 그냥 여자를 먹이 살리겠다. 그냥 얼굴만 예뻐가지고 얼굴만 해벨레 거려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얼굴 언제까지 뜯어먹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아니 좋아가지고 결혼한 건데 와이프 얼굴 안 보고 살면 대화도 안 나누고 살면 이게 무슨 어떻게 부부입니까? 안 그래요? 말이 좋아 부부지 각방 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 그리고 아무리 뭐 반도체 회사가 돈을 잘 벌어봤자지 그 지금 비싼 대출금이나 관리비랑 생활비랑 은행 금리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앞으로 금리 쭉쭉 올라갈 텐데. 음? 앞으로 금리 쭉쭉 올라가잖아요. 난 솔직히 기분 좋은 게 은행 곧 있으면 이제 5%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도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기 퐁탄시티 사시는 분들도 대출금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하시면 영끌적 분들은 차도 팔아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차 없어도 되잖아. 통보볼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네. 차도 파시고 취미생활 하는데 돈도 좀 줄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못 버틸 것 같아요. 어차피 거래도 안 될 텐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설거지론 케이스로 결혼하신 분들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해가지고 남 두지 마세요. 남 무슨 피해입니까? 그냥 데리고 사세요 그냥. 죽이랬든 밥이랬든 둘이 안고 가십시오. 이것도 인연인데 괜히 이혼해가지고 남한테 자꾸 뭐 나, 이혼해가지고 각자기 가가지고 저 여자 다른 사람한테 넘기 그런 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짊어지는 거니까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아파트도 책임지시고 그렇게 결혼한 이제 설거지론 당하신 와이프부도 책임지시고 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얼마나 인생에서 선택이 중요한지 얼마나 인생에서 결혼이 중요한지를 몸소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